부실학술 활동이란 일반적으로 부실학회에 참석하거나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학술지는 독자들이 구독료를 내기 때문에 좋은 논문을 많이 게재하는 것에 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픈 액세스 방식이 생겨나면서 출판사가 독자에게는 무료로 논문을 제공하고 대신 저자에게 출판 비용을 충당하면서 질 낮은 부실 학술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OA 출판사 중 부실단체로 추정되는 비율은 약 25%이며 많은 OA 출판사들이 출판윤리를 지켜 학술지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실학술지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몇 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18년 기준 부실로 추정되는 출판사는 약 3천여 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7년 스코퍼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부실 추정 학술지에 나와 있는 논문을 조사한 결과 스코퍼스에 색인된 학술지 중 약 3%가 부실 추정 학술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별 부실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 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1위로 부실 학술지 논문 비율이 5%로 파악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스코퍼스에 남아있는 부실 추정 학술지 160종을 다시 조사한 결과 6년간 한국인의 부실 추정 학술지 게재 추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2018년 기준 3.4%로 선진국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학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컴퓨터공학은 24.7%, 재료공학은 22.7%, 화학은 19.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실학술 활동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는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우와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부실학회 참석의 경우 본래의 학회 참석 목적인 연구 트렌드 파악, 연구 결과 발표와 의견 청취 등을 이룰 수 없고 소중한 연구비를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부실학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학술활동이 아닌 관광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학회를 참석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는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연구자의 소중한 연구 결과물을 부실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잃게 됩니다. 또한 일부 연구자는 부실학술지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부실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는 연구윤리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본래 학술지 게재의 목적인 연구 성과 확산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부실학술지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이용하여 연구자를 현혹하고 있는데요. 마케팅 전략에 따라 부실학술지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위조학술지는 저명한 학술지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연구자를 현혹하는 전략을 쓰는 학술지입니다. 그리고 약탈적 학술지는 돈만 내면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게재해주는 학술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량 발행 학술지는 SCI나 스코퍼스에 색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면서 한 해에 대량으로 논문을 받아 발행하는 전략을 쓰는 학술지입니다. 부실학술지의 특징으로는 일반 학술지와 달리 동료 심사를 생략하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부실합니다. 또한 연구자를 현혹하기 위해 높은 영향력 지수를 선전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투고를 권장하는 등의 공격적인 홍보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 등 운영진들이 불투명하거나 거짓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한 학술지에서 특정 학문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아닌 다양한 학문 분야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고 출판 비용이 비공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논문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한 후에 이메일을 통해 출판 비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위조학술지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연구자가 SCI에 색인되어 있는 D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논문 원고를 제출하였으나 이와 이름이 매우 유사한 저널 오브 D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구자는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심사평이 오지 않자 D 학술지에 연락을 취한 후에야 자신이 저널 오브 D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약탈적 학술지 사례를 살펴볼까요? 연구자에게 이메일로 학회를 홍보하고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동료 심사 없이 무조건 게재해 주는데 이 전략은 특히 신진 연구자들이 현혹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량 발행 학술지의 피해 사례로 A저널은 스코퍼스에 색인되어 있다는 이유로 한 호에 대량으로 논문을 받아 A저널의 홈페이지에 모든 논문을 게재하고 스코퍼스에는 질 좋은 논문만 올려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실 학회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으므로 일반 학회와 달리 학계의 공동체적 성격보다는 상업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일반 학회와 부실 학회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일반 학회의 경우 논문 초록이나 논문 전체에 대한 동료 심사를 실시하지만 부실 학회의 경우 동료 심사 없이 모든 논문을 다 학회에 초대합니다. 또한 일반 학회는 한 가지의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학회를 개최하는 반면 부실 학회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어떠한 전문가의 비평이나 코멘트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회의 경우 학술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부실 학회의 경우 관광이나 기타 돈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부실학회의 실제 피해 사례로는 부실학회 참가자에 의하면 한 개의 회의실에서 경제학, 화학 등 전혀 관련 없는 분야가 각자 발표를 하고 어떠한 건전한 비평이나 코멘트를 들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는 학회에 참석하고자 참가비를 냈지만 여러 번 일정이 변경되더니 학회가 취소되었으며 참가비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부실추정학회에 참석한 한 연구자는 학회에서 관광상품을 강요하거나 학술활동과 상관없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실추정학회 참가자는 학회 운영진과 참가자 대부분이 학계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참가한 사람들은 많아 보였지만 막상 학회장에는 참가자들이 많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16년 8월 25일 오믹스 그룹의 기만적 출판 행위와 기만적 학회 운영에 관해 고소하였는데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믹스를 통해 본 부실학술지의 특징으로는 오믹스 그룹은 엄격한 동료 심사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선전하였으나 실제로 투고자들은 어떠한 피드백이나 코멘트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오믹스 운영자들은 관련 분야 5만여 명의 전문가들이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고 선전했으나 일부 심사자 리스트에 나와 있는 편집인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일부 연구자들의 이름이 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믹스는 높은 영향력 지수를 선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명한 색인 서비스에 색인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믹스에 투고한 연구자들은 출판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논문을 투고하였고 논문이 수락되고 나서야 비용이 청구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는데요. 출판 비용은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MICS는 학술지뿐만 아니라 학회도 운영하였는데요. 부실학회를 통해 2011년 8월부터 2017년까지 학회 등록비로
5,074만 $100를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학회 등록비는 한 명당 $1,000가 넘어 과도하게 청구되었습니다.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서 학계나 연구자에게 개별 이메일을 보내 학회에 초대하고 학회에 저명한 연구자가 초청되었다고 선전하면서 등록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명한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이 도용되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자를 부실학술 단체에 희생되어 연구 결과를 약탈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참석자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순진한 기여자로 경험이 부족하여 자신의 연구가 가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학회에 초청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류의 연구자는 부실학술 단체의 존재 여부를 모르고 논문을 투고하거나 발표한 자들로서 우발적인 경우가 많으며 부실학술지 또는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고 나서 후회하고 조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인식한 기여자로 이 부류는 부실학술지나 학회인지 인지한 상태에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부실학술 단체를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의 경우 고용이나 승진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부실학술 단체를 이용한 사람들로서 반복적으로 논문을 투고하거나 발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 윤리적인 측면에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짜 연구자로 이 부류의 사람들은 연구자라기보다는 자신만의 헛된 주장을 펴기 위해 권위적으로 보이는 부실학술 단체를 이용하는 사람들로서 지구는 평평하다와 같은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부실학술 단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실 학술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실 학술 활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전이나 학회 참석 전에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여 투고하려는 학술지나 참석하려는 학회가 리스트에 나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칼텍 도서관 사이트에서는 부실 학술단체의 리스트와 그렇게 지정한 이유를 간단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데이터리대 아카데메이터 사이트에서는 위조 학술지, 약탈적 학술지 등을 구분하여 블랙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탑 프리데이터리 저널스 사이트도 역시 부실 학술단체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로 연구자나 일반인들도 부실 학술단체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실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했을 때의 대처 요령으로 일단 부실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 사실상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연구자가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수로 부실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했다면 정중히 이메일이나 전화, 서신으로 논문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철회 요청이 무시될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 서신을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할 수 있고 여러 번에 걸쳐 경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믹스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논문을 철회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논문 게재료를 내기 전이라면 게재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게재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논문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실 학술지임을 인지하고 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그 학술지를 알게 된 경위와 출판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실 학회에 참가했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학회에 참석한 후 뒤늦게 부실 학회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일단 논문 발표를 성실히 하고 학회와 참석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후 학회 운영자, 학회 운영 방법, 어떤 점이 부실 학회로 의심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학회 참석 경위, 참석 수락 과정에서 동료 심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학회 참석 목적 등을 자세히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동료들에게 알립니다.
이러한 부실 학술 활동 예방은 연구자의 소중한 연구 성과물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하므로 연구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